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6월의 첫 월요일인데요. 글로벌 시장 악화로 우리 코스피 지수도 하락 출발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포인트 가까이 급락하면서 걱정들이 많을 텐데요. 코스피 지수는 1787선까지, 코스닥은 460선을 다시 한번 무너지면서 456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또는 02-3153-2610번입니다. 지금 바로 수화기 드셔서 전화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이 도와주실 텐데요. ICD입니다. 매수가가 18,500원에 비중이 10%. 단기, 중기 전망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오늘 같은 정 속에서 ICD도 급락하고 있네요. 7% 넘게 빠지면서 17,100원입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한번 진단해 주시죠. 예, 건신각 장비 1위의 반도체 장비 업체 ICD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주목을 많이 받았죠. 실적이 워낙 잘 나왔고 특히 성장성 있는 산업인 AM/OLED에 진출을 하면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 수주를 갖고 오기 시작을 해서 AP 시스템을 비롯해서 덕산 하이메탈과 함께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1분기 실적 올해 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권리락을 했기 때문에 주수가 조금 늘어난 관계로 아직은 매물 소화 과정이 끝나지는 않았는데 시장이 조금 약세로 돌아섰고 그 와중에서 이제 코스닥 시장 중에서 반도체 장비가 특히 약세를 보이면서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ICD도 좋은 모습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18,500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증권사들 목표 주가가 3만원부터 35,000원 사이인 걸 생각을 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특히 올 한 해 영업이익이 200억 이상 나올 거고 시총이 2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싸다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개인들 모두 투심이 안 좋고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반도체 장비가 반등을 하기까지 기대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이번 달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달 말에 있는 유럽은행 자본 확축을 마지막으로 시장의 방향이 조금 결정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특별한 손절이나 추가 매수 여력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되기보다는 일단은 보유를 하시면서 시장 상황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로 추가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고 아직까지 큰 폭의 하락은 없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이탈하기는 했지만 이탈한 내용이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지만 수주 잔고가 2분기부터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3분기, 4분기까지 봤을 때는 긍정적인 요소가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주식시장 차트가 전부 이런 거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꺾여 있는 모습 때문에 그런 거지 ICD 단독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모습 봤을 때 거래량 없이 계속 빠지고 있죠. 거래가 없다는 얘기 자체가 시장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하락 추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지지선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ICD가 직전 저점을 좀 이탈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간에 대량 매수가 들어오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상 PER 6배 정도를 줘서 15,000원 정도 선까지 한번 추가적으로 거래량 없이 빠질 수 있다고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일단은 22,000원 정도가 단기적으로는 목표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고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AM/OLED 특히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상장까지 간다고만 하면 최고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식각 장비 중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ICD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매크로 변수가 꺾여 있는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매수가가 33,550원에 비중이 50%인데요. 홍희진 팀장님, 오늘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지는데요. 네. 개인 투자자들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진단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좀 많이 빠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종목을 보실 때 일단은 시장에서 점유율이 좋고 실적이 좋은 종목을 갖고 계시다라면요. 일단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흔들림은 있을 거를 미리 좀 알고 있었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러니까 흔들린다라는 거 좀 당연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2008년도에도 그렇지만은 지금
2008년도 위기가 지나고 나서 지수 자체는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을 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고점을 찍고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지금 현재 시점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좀 좋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3.3%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2%밖에 빠지고 있진 않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요. 시장이 낙폭을 줄이고 회복을 한다면 가장 먼저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뜻하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셀트리온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어느 정도 지나면서 안정이 된다면은 충분히 그러니까 전고점 라인이죠. 35,000원 라인까지 충분히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회사 측에서도 지금 무상증자를 좀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사주 매입이 50만 주인데 평균 매입 단가가 37,000원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보다도 상당히 좀 높은 가격이 이제 평균 단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자체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재상승할 수 있는 힘을 좀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 좀 확실하게 좀 정해드릴게요. 3,500원이겠죠? 3,500원이 종가상으로 이탈할 시에는 그때는 이제 매도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차적인 목표가는 35,000원.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 추가적으로 악화가 되는지 아니면 안정화가 되는지 그 부분에 좀 따라서 목표가를 좀 상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35,000원 정도 선에서 일단은 매도 마인드를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낫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도 진단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노셀인데요. 1,399원의 비중이 100%입니다. 홀딩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다시 거래 재개가 된 이노셀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1,595원 선입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진단해 주시죠. 예, 이노셀 같은 경우에는 기업 내용은 크게 살펴볼 필요가 없죠. 자본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을 조금 찾아보면 녹십자에서 지금 3자 배정 유증을 150억 정도 받아서 최대 주주로 지금 등극을 했기 때문에 인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상한가를 가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하신 가격이 1,399원이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손절을 논할 단계는 아니고요. 얼마만큼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보면 거래량 없이 일단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가 들어갔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홀딩 물량보다는 매도 물량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래 재개가 되면서 점상으로 가거나 거래 없이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는 경우에는 홀딩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업 내용 측면에서는 전혀 분석할 필요가 없고 차트만 잘 보시면 되는데 위험한 날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죠. 거래가 이렇게 터지는 날들이 조금 있습니다. 거래가 터지는 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거래가 많이 터져서 결국 양봉으로 마감을 했으니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래가 터지면 음봉이 될지 양봉이 될지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기준 거래량을 조금 정해두시고 그 거래량 이상 터졌을 때는 양봉이든 음봉이든 빠져나오시는 게 조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파는 날이 아닙니다. 일단은 들어가 있고 거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파는 날이 아니고 만약 상한가가 종가까지 깨진다고 하면 빠르게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내일도 상한가를 들어간다고 하면 거래량을 좀 잘 보셔야 될 텐데 500만 주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0만 주 이상 나온다고 하면 빠르게 매도하고 수익이든 수익이 아니든 나오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500만 주 이하라고 하면 홀딩을 하면서 쭉 한번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는 워낙 기술력이 있고 이노셀과의 기술 협의를 통해서 판매처를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노셀 입장에서는 대형 호재죠. 대기업에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홀딩도 가능한 종목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상황이 어려우면 2,000원 부근, 2,000원 약간 언더에서는 파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35만 1,000원의 비중이 40%인데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약세장 속에서도 1%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도 오전장에는 보여줬습니다. 금값 상승 덕분인데요. 홍희진 팀장님이 한번 진단해 주시죠. 자, 지금 금값이 오른다고 고려아연이 뭐 오른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금이나 은의 생산,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연이나 아연, 연 같은 경우는 자동차 납축전지겠죠. 그러니까 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고려아연이라는 기업을 상당히 좀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구간, 그러니까 경기 상황으로 봤을 때 소재 업체들 있죠. 아무래도 산업에 쓰이는 산업 소재 업체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이거나,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상승을 보이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다. 그 이유는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런 흐름 자체가 이제 침체기를 어느 정도 좀 마무리하고 상승 전환시킬 수가 있다라면 가장 먼저 오를 수 있는 게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소재 업종이 됐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시기 자체가 언제가 정확히 될지는 예측하는 건 상당히 좀 불가능하겠죠.
하겠죠. 근데 이제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현재 지금 뭐 큰 폭의 손실도 아니시고 비중 자체는 좀 크시긴 하죠. 근데 이제 큰 폭의 손실이 아니시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연 시장은 영풍이라는 기업과 지금 80%를 점유를 하고 있고요. 연 같은 경우에도 30% 이상 점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 전체 매출에 지금 은에서 한 35%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음값 같은 경우는 금값이랑 상당히 가격 동행하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중간에 흔들림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IMF 이후에 계속해서 가장 많이 오른 게 이제 은이라든지 금 같은 귀금속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오를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지금 달러 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금이나 그다음에 지금 산업에도 지금 쓰이는, 그러니까 산업 재료로 쓰이는 게 금이기 때문에 금이나 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자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저점이겠죠. 32만 원을 손절가로 좀 잡고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는 121선, 그러니까 지금 37만 원 정도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시되, 제가 볼 때는 근데 37만 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한 여유 있게 40만 원 선까지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 비중 자체를 좀 줄이시고 나서 나머지 한 20% 정도를 한 40만 원까지 좀 장기 투자하시겠다는 마인드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휘닉스 소재입니다. 1,550원의 비중이 30%인데요. 궁금하신 점은 손절을 해야 되나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휘닉스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 거래를 이어서 추가적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6% 넘게 7%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한번 봐주시죠. 예, 휘닉스 소재를 비롯해서 이제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특히 거래량이 없는 것들은 오늘 크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단 개인들 투심이 많이 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휘닉스 소재가 기존에 만들고 있던 이제 PDP 파우더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큰 경쟁력은 없습니다. 워낙 여러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가격 경쟁력이나 원가 경쟁력 면에서 휘닉스 소재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포스코랑 같이 지분 투자를 해서 만든 2차 전지 쪽이 가장 성장성이 있을 텐데,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투심이 안 좋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이 부각되기보다는 실적이 좋지 않은, 그리고 재무 구조가 아직은 안정되지 않은 휘닉스 소재의 기본적인 펀더멘털에 대한 논의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조금 긍정적인 얘기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한번 터져줬죠. 휘닉스 소재 같은 경우는 워낙 거래량이 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한번 소외되기 시작하면 주가적으로 계속 빠질 수가 있었을 텐데, 아직은 첫 번째 양봉이 나왔던 거래량이 다 소화가 되지 않았고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을 때까지는 갖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탈 가격은 1,400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400원을 이탈을 하면서 강한 장대 음봉이 나온다고 하면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는 지금 더 올라갈 때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 쪽으로 포트를 변경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지금은 일단 대형주가 아니고 중소형주, 특히 가치 투자 입장에서 접근을 하시는 건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는 윗꼬리 아랫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리고 보유를 하시면서 기간을 감내하시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휘닉스 소재를 비롯해서 이제 가격대가 조금 낮은, 그렇지만 재무 구조가 안 좋은데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매집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면 코스닥이 여전히 약세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한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노펙스입니다. 2,400원의 비중이 50%인데요. 홍희진 팀장님 한번 진단해 주시죠.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테마주, 수출에 관련 테마를 좀 많이 알고 계신데, 지금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터치스크린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매출이 상당히 좀 높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테마적인 부분이 조금 더 지금 강하게 좀 작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근데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올해 1분기까지도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수혜를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이제 마진율이 높지 않아서 영업이익은 크진 않지만은, 근데 이제 주가라는 것이 급등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매출 급증이 나온 다음에 마진율이 좋아지는 기업들의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수출에 관련 테마, 아까 지금 정부 정책을 좀 간헐적으로 좀 쓰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워낙 좀 작은 종목이죠. 시가총액 한 1,000억 정도의 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의 뭐 급등력에 따른 그러니까 급등 급락이 상당히 좀 심하다라는 부분이 대응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지금 리스크 관리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오늘 굳이 매도의 관점보다는 일단은 좀 더 홀딩을 하시고 나서 지금 2차적인 지지선이겠죠. 아무래도 지금 심적인 지지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950원 라인, 그러니까 1950원 라인이 다시 한번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구간이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2,400원 매수하신 가격까지 1차적인 목표가를 좀 세워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950원 선이 이탈되면 그때는 일단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400원 부근에서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여주신 다음에 나머지 물량은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면 다시 한번 뭐 삼성전자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3,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하지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매출 증가가 아무래도 터치 스크린 사업에 대한 지금 호황으로 좀 이어지기 때문에 당분간 삼성전자의 강세가 이루어진다면은 매출도 상당히 좀 괜찮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대림산업입니다. 11만 1,000원에요. 비중이 20%인데요. 박성일 연구원님이 한번 봐주시죠. 예, 11만 1,000원 정도의 대림산업을 샀다고 하시면 일단은 추세가 깨지고 나서 사셨기 때문에 바닥을 조금 짚는 데는 좀 실패를 하신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조금 고려하셔야 될 텐데 지금은 조금 추가 매수하기도 어려운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림산업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건설주가 움직이는 가장 큰 팩터라고 한다면 일단은 수주 잔고겠죠. 1분기 수주 잔고가 조금 감소를 했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하락을 했는데 2분기 그리고 3분기부터는 중동 쪽을 비롯한 베트남 쪽에도 수주량이 계속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나오면서 4분기 정도에는 실적이 완연한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전반적으로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주도 물론 안 좋은 영향도 있을 테지만 삼성 엔지니어링을 비롯한 대부분 플랜트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2분기 수주 급감 이 자체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면 1차 지지선은 85,000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 8월 달에 찍었던 69,200원까지 내려가기에는 아직은 투심이 조금 더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85,000원 상황에서 1차적으로 조금 지지를 받아야 되고요. PER 거의 1배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코스피 지수를 PBR 1배 정도까지 내려있는 코스피 지수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는 1770선에서는 반등이 조금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하고 추가적으로 85,000원 부근에서 한번 매수를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총선 그리고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한번 가져가 볼 만한 주식입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한 수혜를 하루 이틀 정도 아주 강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림산업 항상 저평가죠.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아웃퍼폼하는 경우가 없는데 아웃퍼폼하는 경우가 1, 2년 동안 한두 번씩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시장 상황이 어렵지만 대형주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거나 수주량이 증가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더 가지고 홀딩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단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22,000원의 비중이 30%인데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순매수가 보이고 있는데요. 홍희진 팀장님 진단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상당히 좀 수익을 좀 좋게 내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좋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굉장히 좀 좋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일단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화장품 OEM, ODM 업체인데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왔다는 이유가 아무래도 기폭제가 돼갖고 주가가 좀 한 차례 슈팅이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3,200억이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 대비 주가는 서서히 지금 거품이 끼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대감은 물론 있지만은 실적이 어느 정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된다면 중간에 한 번쯤은 쉬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격도가 지금 많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단기 이격도와 장기 이격도가 상당히 좀 벌어지고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라는 부분 첫 번째 악재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25,000원에 대한 고점 돌파가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시도는 나오지만 계속해서 좀 밀리죠. 그러니까 저항대가 지금 그만큼 단기적으로 좀 강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너무 큰 기대보다는 어느 정도 좀
좀 차익 실현에 대한 생각을 좀 갖고 대응을 하자. 하지만 지금 당장에 매도하시는 것보다는요. 지금 23,000원이 이탈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23,000원이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전량 매도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25,000원, 2차적인 목표가는 아무래도 그 이상 한 28,000원. 근데 이제 28,000원 이상까지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4,500원 이상권에서는 좀 차익 실현에 좀 나서시는 것도 현재로서 상당히 좀 좋다. 그러니까 현금을 확보하신 뒤에 지금 급락이 나온 종목이 바닥을 다신다면은 그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나 현재 지금 아니면 IT라든지 기타 뭐 지금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해 보이는 구간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신원종합개발입니다. 매수가가 300원에 비중이 10%인데요. 손절을 해야 되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하셨는데요. 현재 5% 넘게 급등하고 있고 최근 흐름을 살펴보면 되게 좋습니다. 상한가도 치고 뭐 2%, 7%, 2%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박상일 연구원님 진단해 주시죠. 예, 신원종합개발 같이 조금 이렇게 작은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상당히 지금 어려울 텐데요. 요새 상황에서는 이제 동부건설을 비롯해서 중형사들도 상당히 좋지 않은데 신원종합개발 같이 이렇게 굉장히 작은 회사, 특히 자본 잠식이 일어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300원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수익을 조금 누리셨는데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시는 게 조금 낫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원종합개발이 하고 있는 건 국내 토목도 아니고 건축 쪽이 주력이기 때문에 국내 건축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뭐 활성화 대책에 따라서 조금 지가가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세적으로 하향하고 있는 하향 추세를 이탈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수주 공시를 조금 내고 있는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수주 공시를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남광통원과 같은 케이스로 뭐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 요새 최근에 자금이 조금 어려운 중소형사들, 특히 소형사들을 M&A 할 수도 있겠지만 사들일 만한 메리트가 신원종합개발 자체에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좋은 소식 나오고 있을 때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셔서 1,000원짜리 저가, 1,000원짜리 미만의 저가주보다는 조금 낙폭이 과대한 우량주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각종 운용기금을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증액 대상과 규모는 이달 말 확정됩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단과 산행을 한 후 가진 간담회에서 현재 상황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며 하지만 불확실성에 대비해 정부 운용기금을 증액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 가운데 일반 기금은 20%, 금융성 기금은 30%까지 국회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상당수 기금을 해마다 증액했다면서 올해도 중소기업 창업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늘려 경기 상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보통 휘발유 가격이 지난 2월 26일 이후 3달여 만에 처음으로 리터당 2,0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어제 현재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날의 리터당 2,000원 72전에서 1원 10전 떨어진 1,999원 62전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 27일 2,001원 7전으로 상승한 후 2,000원을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1,969원 12전으로 가장 쌌고 서울은 2,069원 31전으로 제일 비쌌습니다. 차량용 경유 가격도 1,804원 89전을 기록해 지난 4월 20일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들이 유럽계 은행에서 빌려오는 외화 규모를 크게 줄이면서 차입선을 아시아 지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스페인 등 유로존 국가들의 은행 부실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면 채권 회수에 나설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유럽계 차입금은 549억 달러로 국내 은행의 총 차입금 2,042억 달러의 27%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럽계 차입금 비중은 지난해 6월 말 33%에서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반면 새로운 외화 차입선으로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지역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럽 4대 기구의 수장들이 유로존을 경제 위기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마련 중이라고 한 독일 주간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벨트함 존탁 신문은 현지 시간 어제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와 헤르만 밤 롬페이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 등이 지난달부터 개혁 로드맵을 작성해왔다면서 이달 말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결과물이 제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검토되는 안 중에는 각국 예산안에 대한 유럽기구의 권한 확대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혁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은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라이징상의 홍희진 팀장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스트 종목 상담 블로그가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790선, 코스닥은 여전히 45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